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단 금요일 날 20% 상승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무조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내용 더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주가가 올라갈까요? 지금 실적이 좋아야 될까요? 아니죠. 자, 실적이 좋다는 기준은 뭘까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쵸? 실적이 더 좋게 나와야 되는 게 실적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발생을 하고 높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연속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일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주가 안 오릅니다. 자, 근데 그 반대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어떻죠? 시가총액은 10조가 넘는데 이제 이 금요일 날 20%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0조가 넘어요. 근데 실적은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쵸? 1000억으로 잡았을 때 10조를 잡으면 PER 기준 몇 배입니까? 100배죠.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주말이라서 뭐 주가에 대한 시세 변화가 없죠. 뭐 미증시에 대한 변화 요인이 조금 있었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런 시세 변화에 대한 또는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 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식을 볼 때 펀더멘탈을 봐야 된대요. 그쵸? 근데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는 항상 가격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자, 펀더멘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펀더멘탈의 기준이 뭘까요? 자, 펀더멘탈은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내재 가치를 봤을 때 여기다가 미래 가치를 딱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낼 때, 그쵸? 뭐 그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죠. 근데 그 밸류에이션 분석을 지금 시가총액 얼마,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정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정했을 때 증권사에서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매도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올라가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그쵸?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건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 하지만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미래에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땡겨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된다는 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생산 공정 대비해서, 그쵸? 생산량, 즉 양극재 생산량이 에코프로 BM에서 확보된 생산량이 지금 현재 23년 기준에서 17만 톤입니다. 17만 톤이고 이번에 삼성 SDI에서 44조짜리 수주가 들어왔죠. 자, 44조를 연 환산으로 나누잖아요. 연간 생산해야 되는 물량이 15만 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풀캐파로 돌렸을 때 이 44조 수주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확보해 놓은 27년까지의 생산량 증가 폭이 71만 톤입니다. 자, 그러면 증가 폭이 대략 한 4배 가까이 되죠. 그쵸? 한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쵸? 들어오게 되는 44조짜리 물량은 소화가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보자. 자, 근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싸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걸 만약에 실적에 대비해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된 실적이 329억. 그리고 22년도에 확정된 실적이 390억이에요. 비싼 종목입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봤을 때 싸다는 거고, 그리고 미래 가치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에코프로 BM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펀더멘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확실하게 나온 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거 맞죠. 그래서 이 구간이 오버슈팅인 것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시장의 판단이었고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30조 정도의 시가총액도 시장의 판단입니다. 근데 7월 달에 발생했던 44조짜리 수주, 그쵸? 이건 없었을 때 58만 원의 오버슈팅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거고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 발생했을 때는 58만 원을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시가총액이 45
5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죠?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50%만 평가받는다고 쳤을 때,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11조 5천억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있고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되면, 즉 상승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버리고, 그쵸? 내가 고가를 보고 나서 내려올 때 매도하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의 딱 50% 정도만 기준치로 잡고요.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11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상황은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요거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시점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뭐 그게 누구의 농간이든 간에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발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 경고가 들어왔고, 그쵸? 시장의 감리 조치를 받았더라도 갈 놈은 간다. 근데 지금도 투자 주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경고 그리고 뭐 단일가 매매 이런 단계적인 조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갈 놈이 안 가진 않아요. 그쵸? 단지 그 기준치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잡자. 그래서 펀더멘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괜한 쓸데없는 것에 시간 버리지 말고 우리는 기술적인 내용을 봐라. 그게 아니라요. 가격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을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신고가 매매를 정확하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에코프로 BM 그리고 KINX 이렇게 진행을 했고, 거기서 종목을 하나 보면요. 그쵸. KINX 8시 58분 12월 15일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는데, 자, 제가 신고가를 어차피 그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자, KINX의 주가를 보면요. 13%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정확히 장중고가 14%가 찍혔고요. 그리고 여기 시가 0.8%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장 시작 전에, 그쵸, 8시 58분에 주문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종목은요, 이미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그쵸, 실적에 대한 것보다 가격이 더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매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요. 자, 보세요. 12월 14일, 그쵸? 떨어질 때 매수하라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5분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라. 12월 14일 목요일날 장 시작 전에 떨어질 때 정확히 그냥 이거 좀 떨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싼데, 그쵸? 단지 이 기준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만이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종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해서 판단이 내가 느리더라도, 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어요. 그 정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난 뒤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신고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요,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고 급등락이 커졌을 때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한 가지 내용은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이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연말 이벤트로, 그쵸,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무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원을 안 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딱 1000분까지 무료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쵸?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이번 기회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 연말 이벤트로 이렇게 수익 모델, 그쵸? 이건 제가 앞으로 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그쵸? 신고가 매매에 대한, 그쵸? 제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세의 본질 선반영, 그쵸? 앞서서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내용이, 그리고 지금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를 해서 진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신고가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없습니다. 뭐 이런 기법이 있고 저런 기법이 있지만 다 결과적으로는 장타를 치든 단타를 치든 다 고가 돌파하는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단타를 잘한다고 하는 어떠한 투자자들도 저가에서 막 등락을 주고 이런 종목을 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갔다는 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진짜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이벤트, 그쵸? 연말 이벤트에 제가 여기 소통방 있죠? 소통방 딱 1000분까지만 제가 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수익 모델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자료, 이 두 가지 내용 딱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두 가지 내용과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가격, 그리고 얼마에 잡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움직임, 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문자를 보내주시는 번호로 에코프로 BM을 기준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서, 그쵸? 가공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는 겁니다. 절대 가공하지 마시고 이거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에 입장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도 있고 이제 연초가 오면 뭐 기대에 찬 내용, 뭐 희망에 부푼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아니 뭐 반대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기준은 딱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신고가입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신고가를 이해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어떻게 이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